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큰 파문을 던지면서 이 대한민국 외교의 진로까지 되묻는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와 북한의 외교적 진전이 2년간 멈췄고 심지어는 후퇴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청원 또 한편으로는 설득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과 미국 지도자라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만나도록 이끈 자신의 2018년 능란한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터진 건데요. 문 대통령은 미북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서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라고 정면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1대1 회담을 통한 협상가들의 생각에 따른 탑다운, 그러니까 하향식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반대로 정통적인 그런 바텀업, 그러니까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비판 투에 이 발언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충고성 비판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대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종종 자신의 메모를 참고하려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A4 용지 또 보신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작지만 단호한 손짓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씩 칭찬하면서도 전직 미 대통령의 일정하지 않는 행동과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외교가 불만스러웠던 듯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인터뷰 소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전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후에 23일이죠. 이메일을 통한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썼냐면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북한 김정은은 한 번도 한국의 현 대통령인 문재인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리더로서 그리고 협상가로서 약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을 진정시켜서 평화를 가져온 그의 일에 문 대통령이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격탄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성 발언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충고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진 바로 그날 이 문 대통령이 중국 주관의 모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대적으로 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외교적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 모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해야 된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수처럼 군다. 뭐 이런
직설적이고도 날선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미국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시아 나라들은 보아오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정신을 실천해 왔다라고 이렇게 축사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말한 구동존이 이 말이 뭐냐면 중국이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입니다. 문 대통령 그러면서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날 행한 발언들, 이런 연설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외교 방침에 호응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가 걸린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한 달 후에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왜 이렇게 미국이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을 했을까요? 특히 이 보아오 포럼의 주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1:1 협력의 강화였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축사를 해야 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보아 포럼은 총리가 참석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포럼 20주년이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거죠. 아마 리커창 총리가 주재 연설을 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마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짐작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것도 미국이 1:1로에 대해서 중국의 패권 확장 시도라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비판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1:1로 주제의 포럼이 지금 이번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 뉴욕타임스의 그런 인터뷰 발언과도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문 대통령이 이날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최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건 파문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날 이 보아 포럼의 발언만 놓고 보자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 편에 서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최근 행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미중 경제 구조가 함께 돌아가지 않고 남남처럼 따로 돌아간다는 디커플링 정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의 산업 재편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은 우선적으로 공급 사슬의 분리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 사슬을 중국이 잠식을 했었는데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같은 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아야 되는 특별 분야는 중국과 분리된 공급 사슬을 미국 주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더불어 이 공급 사슬의 원활한 작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 기업들하고 첨단 분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죠. 이게 바로 디커플링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오 포럼에서의 시진핑 연설은 바로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시진핑 연설에 적극 옹호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동조를 한 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은 단순한 대중국 위협이나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바로 이 디커플링의 핵심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지원이 사라진다 그러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 대통령의 보아 포럼 발언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발언하게 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나 보아 포럼 발언들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선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북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를 충고한 것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아주 짧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국무부의 성명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미국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고 했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대북 정책의 결말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코멘트도 내놓은 바 있죠. 그런데 한반도의 생존이 걸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최종 설득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용 외교장관도 지난 21일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문 대통령 방미 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문 대통령의 미북 간 대화 조기 재개 촉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꾸준한 대화 제의를 거부해 왔는데 그럼에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화를 촉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죠. 이 올리비아 슈버 미국 기업연구소 AEI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외교 국방정책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북한은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질 때까지 미국과 관여,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면서 적대시 정책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장벽은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라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문 대통령은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완전히 초점이 어긋난 조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이 미국이 싫어할 내용으로 가득했다는 점이죠. 자신이 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신을 바이든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까지 했으면서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을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비난한다? 이건요, 문 대통령이 뭔가 한미 관계라든지 외교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바이든 정부에다가 트럼프 외교 방식을 이어받으라고 충고하는 문 대통령을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보아우 포럼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통화도 미국이 아닌 중국과 먼저 했고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왕이 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미국 백악관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여기에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미국이 말하는 쿼드에 참여했는가를 여러 번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는 no라고 중국에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참여하지 않겠다. 아직 그런 이야기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백신 지원을 받으려고 심지어 스와프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이 동맹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뭔가 물건 주고받듯이 이런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한국의 엇나간 외교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한다는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위기의 때고 갈등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점잖은 외교적 언어 속에는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외교는 냉혹하기도 하고 때론 잔인합니다. 특히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같은 공동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한국에 협력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런 한국을 미국은 사실상 동맹으로 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동맹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동맹이면서도 동맹 아닌 동맹국 한국의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철저하게 내세우는 잔인한 외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로 인한 외교의 쓴맛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겁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한미동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